안녕하십니까. 돌림병의 극성 속에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뵈니 매우 기쁩니다. 더구나 글을 왜 꾸준히 쓰는가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이처럼 기뻐할 자리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조광현 회장님과 김혜양 총무님, 그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마침 잘 아는 사진작가분께서 매화 사진을 보내주셔서 저 줌 배경 화면으로 올렸습니다. 3월의 어느 주말 저녁, 매화 향기 아래에서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로 모자를 썼습니다. 글쓰기 유형은 몹시 다양합니다. 작가마다 다르고 한 작가에서도 여러 유형을 오가곤 합니다. 우리는 각자 어느 유형일까요? 6장의 만화로 글쓰기 유형을 둘러봅니다. 전체 개요를 완전히 정하고 나서야 쓰기 시작하는 메티클로스 꼼꼼형. 영감이 떠오르면 새벽 3시라도 좋습니다. 스폰테니어스 불쑥형. 머릿속이 늘 글 아이디어로 가득한 아이디어 제너레이터 반짝형. 누가 안 쓴다고 했습니까? 원고 마감 직전에야 막 다달아 쓰는 프로크러스티네이터 꾸물형. 작가인데 작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더 모디스트 얌전형. 백일몽을 꾸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이스케이프 아티스트 꿈형.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여러 작가분들과 함께 글을 왜 꾸준히 쓰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쓰는가? 왜 꾸준히 쓰는가? 그리고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먼저 왜 쓰는가입니다. 왜 쓰는가에 대한 대답은 글 쓰는 사람 수만큼 또한 같은 작가라도 글 쓰는 형편에 따라 형형색색입니다. 가능한 여러 대답을 수렴하여 간동글입니다. 의사소통으로 소통하는 독자가 타인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그 독자를 그 독자의 감성, 이성, 지성, 영성 그리고 행동을 자극하여 살기 위해 씁니다. 예를 들어 철저히 혼자인 시공간에서 글쓰기는 나를 어느 생명 있는 존재와 이어줍니다. 양명, 이름을 알리려고 씁니다. 세상, 내 안팎의 가지각색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씁니다. 의미를 발견하려고 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을 글로 쓰면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쓰는가를 이야기하는 지금 나는 왜 쓰는가? 란 에세이를 쓴 한 작가를 기억합니다. (2003년) 영국 BBC 텔레비전이 조지 오웰 Why I Write 인터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동물농장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은 작가는 허황되고 배인, 이기적이고 셀피시, 게으르며 레이지. 글 쓰는 동기, 모티브의 밑바닥에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책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운 병을 오래 앓듯이 끔찍하고 허럽을 기력을 고갈시키는
exhausting 싸움, 스트러글입니다. 저항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귀신, 디몬에게 휘둘리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인터뷰에서 1시간 40분가량 중에서 28초 분량을 줄여 자막을 넣고 편집한 영상으로 오해를 만나봅니다. All writers are vain, selfish and lazy. And at the bottom of their motives there lies a mystery. Writing a book is a horrible, exhausting struggle, like a long bout with some painful illness. One would never undertake such a thing if one were not driven by some demon one can neither resist nor fully comprehend. 1946년 여름 43살이 조지 오웰은 왜 나는 글을 쓰는가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이 에세이의 제목은 조지 오웰의 에세이집 Why I Write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국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한중 선생이 번역한 국내 번역본입니다. 이 에세이에서 조지 오웰은 그 밑바닥에 미스터리가 깔려 있고 귀신에 홀린 글 쓰는 동기 4가지를 제시합니다. 순전한 이기주의, sheer egoism, 미적 열광, aesthetic enthusiasm, 역사 충동, historical impulse, 정치적 의도, political purposes. 각 동기에 관한 설명은 이한중 선생이 번역을 참조하여 가능한 조지 오웰이 에세이에 쓴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순전한 이기주의, 똑똑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싶은 욕구,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욕구, 어린 시절 자신을 푸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가품하고 싶은 욕구 등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 30 남짓이 되면 개인적 야심을 버리고 주로 남을 위해 살거나 고역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보겠다고 욕망하는 재능 있고 고집센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작가는 바로 이 소수에 속합니다. 미적 열광,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언어와 언어의 배열이 지니는 묘미에 대한 열정,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에 주는 울림,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멋진 서사의 운율에서 발견하는 기쁨, 체감한 감동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으로 글을 씁니다. 역사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찾아내어 후세에 보존하려는 욕구로 글을 씁니다. 정치적 의도,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는 의도와 욕구입니다.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입니다. 이제 왜 꾸준히 쓰는가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 메모, 제목 목록, 인물 스케치, 일기장, 업무 일지 목록일지라도 매일 글쓰기 근육을 훈련하십시오. 작가는 운동선수 또는 무용가와 같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 근육이 감소합니다. 제인 율린이 견해처럼 글쓰기는 근육입니다. Writing is a muscle. 일단 용어를 짚어봅니다. 글쓰기 근육, 글짓기 근육, Writing muscle이라 합니다. 더러 literary muscle과 혼용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literary muscle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문학 근육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근육이든 문학 근육이든 쓰지 않으면 글쓰기 근육의 양이 감소하고 근육의 질도 흐트러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르면 근감소증 살코피니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고 동시에 근력이 감소하고 또는 근육 기능이 감소하는 근육의 질이 감소와 함께하는 병적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력은 악력으로, 근육 기능은 보행 속도 등으로 판별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간소증의 예방과 치료에 용한 효험이 있습니다. 글쓰기 근육 역시 꾸준히 쓰지 않으면 시들고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글쓰기 근육 감소증이 발병하지 않을까요?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이치큐 하치온 등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의견을 봅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쇼스교 도시테노 소세츠가 쓴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시들고 군살이 몸에 붙습니다. 근육은 빠지기 쉽고 군살은 붙기 쉽습니다.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장이에요. 그것이 물리적 군살이든 메타포로서의 군살이든. 그러므로 정기적이고 인위적인 꾸준한 노력이 불가결합니다. 즉 꾸준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꾸준함은 옛날부터 글쓰기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삼아왔습니다. 중국 산문의 대가로 불리는 송나라의 구양수는 위문 유삼다를 강조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견다, 주다, 상냥다, 즉 많이 읽는 다독, 많이 짓는 다작, 많이 헤아리는 다상냥입니다. 특히 많이 쓰는 주다와 다작을 강조합니다. 구양수의 11세기보다 500여 년 앞선 5,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신조령은 10권 50편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이론서로서 글쓰기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문학을 계통적으로 논의한 중국 제1의 책으로 평가받는 문신조령을 쓴 유협은 비난한 사대부 집안 태생으로 독학으로 문학적 소양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제목의 문심은 문장을 쓸 때에 지녀야 할 마음의 쓰임, 즉 용심을 일컫고 조령은 용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즉 글을 쓸 때는 마치 용의 비늘에서 광채가 나도록 갈고 새기듯이 문장을 쓰고 또 쓰고 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신조령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글귀입니다. 문신조령 제27장 채성의 사위기부. 이 글귀를 최동호 교수는 문장은 사람의 근육이나 피부와 같아로 번역하였습니다. 용이 비닐을 새기듯이 문장의 근육을 꾸준히 갈고 다듬어야 문장이 빛이 난다는 뜻으로 여깁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신조령의 이 글귀 사위기부를 들어 글 근육을 언급하는 건 이 시간 제가 처음이 아니니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글쓰기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글쓰기를 게을리하면 나와 종이, 나와 노트북, 나와 책상 사이에 틈새가 생깁니다. 그 틈새를 영락없이 비집고 들어와 덜컥 놓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이터스 블록, 작가 블록입니다. 또는 작가 차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틈새에 엄청난 블록이 들어섰습니다. 작가는 휴 한숨을 쉬고 있고 작가 블록으로 힘들어하는 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쉬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교육학부 대학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엘 바츠가 디 앤스로폴로지스트의 2015년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학생 428명을 연구조사한 바 파이 그래프와 같이 5.8%에서 거의 늘, 18.2%에서 흔히로, 24%에서 거의 늘 또는 흔히 작가 블록을 겪고 있었고, 때때로 또는 가끔 겪는 비율은 약 70%에 달했습니다. 작가 블록을 거의 느끼지 않는 학생은 6.1%에 불과했습니다. 작가 블록을 간략히 정의하면 작가가 새로운 글을 쓸 수 없음입니다. 이 작가 블록이 생기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진, 과도한 글쓰기는 물력을 바닥까지 다 써서 없애버립니다. 건강 이상은 펜을 들 힘과 의지를 앗아갑니다. 글쓰기에서 건강의 가치를 간직하여 작가 블록을 예방, 극복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73살의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로 유명합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란 책을 낼 정도로 달립니다. 한글 번역본도 있습니다. 하루키는 매일 1시간 정도 약 10km를 달리거나 1500m 수영을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25회 완주한 바 있고 철인 경기에도 참가하곤 합니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채식 위주로 먹고 매일 체조를 하고 여름엔 프라하 몰다우 체코어로 불바타 강에서 하루 1마일 정도의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카프카는 수영 선수라고 불릴 정도로 수영을 잘했습니다. 이 사진은 1914년 프란츠 카프카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친인 의사문인 오스트리아의 의사문인 에른스트 바이스와 함께 덴마크의 마리리스트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작가 블록은 이처럼 탈진과 건강 이상뿐만 아니라 산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개인, 가정, 직장 등의 어떤 형편은 주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 또한 작가 블록을 일으킵니다. 이는 지나친 완벽주의이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욕입니다. 이 밖에도 작가 블록의 원인은 훨씬 더 많고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복잡 다단을 압축하여 작가 블록을 미국의 인시큐어 라이트 서포트 그룹, 즉 작가들이 흔들릴 때에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작가가 글을 쓰지 않는 까닭은 엄청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흔히 작가 스스로 블록을 쌓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쌓는 블록을 방지하고 해제하기 위한 문학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1980년대 한국 시단의 아이돌로 통하던 이성복의 간절하고 속절없는 권고를 듣습니다. 글쓰기가 자기 근육에 입력돼 있어야 해요. 씨름할 때 상대에게 딱 달라붙어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시 쓸 때도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무조건 달라붙어야 해요. 좀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속절없이. 이성복 시인의 절박한 권고를 든든히 받쳐주는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글쓰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을 봅니다. 글을 쓰다 보면 혹시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생각을,
글이 글을 불러와서 글이 슬며시 써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글쓰기는 글쓰기를 부릅니다. 작가 차단, 라이터스 블록이 감히 끼어들 틈새가 없습니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부른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요약 결론합니다. 글을 왜 꾸준히 쓰는가? 요약합니다.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글을 쓰면 스스로 어휘의 한계, 수사의 생경 등을 깨우치고 그 한계와 생경을 넘기 위해서 쓰고 쓰다 보면 차차 그 한계와 생경을 극복하고 나만이 언어 사전을 품게 되고 작가 블록 대신에 글감 운행이 우뚝 들어섭니다. 그러면 신압으로 어휘가 풍부해지고 문장이 세련되어지고 내 글에서 나의 목소리가, 내가 쓴 글 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울려나면서 슬그머니 더 나은 글을 쓰는 더 나은 작가가 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글을 왜 꾸준히 쓰는가? 글쓰기는 근육 운동과 같아서 꾸준히 쓰면 쓸수록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 하나를 꼭 보태고 싶습니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부른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부른다.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어 주셔서 기쁘고 고맙습니다.